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조금 전 막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 불참했지만 의견서를 통해 탄핵 사유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심판정 밖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이번 탄핵 사건에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변론 전 양측은 평소와 다름없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지만 변론이 시작되자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권성동 소추위원은 최후 진술을 하면서 감정이 복받친 듯 잠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측에서 반원한 4명보다 3배가량 많은 10여 명의 변호인들이 릴레이 변론을 벌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동욱 변호사가 대신 읽은 20분 분량의 의견서에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일이 없다며 어떠한 불법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번도 사익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로 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내일부터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하는 평의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그러면 국회와 대통령 양측의 주장과 논리를 살펴봅니다. 먼저 국회 소추위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최종 변론에 앞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국민의 긍지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손상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권 위원장은 대통령과 측근들 때문에 국민이 모욕을 당했다는 말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비선 실세들의 놀이개가 됐다며 귀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을 매일 접해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된 것만으로도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해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을 맡은 이명웅 변호사는 최순실 씨와 같은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개입 사태는 우리 헌법 시스템의 내부에 숨어있던 암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헌재의 8인 체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논리에 대해서 국회 측은 8인 재판관 체제하에 이루어진 헌재 결정은 무수히 많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수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탄핵 절차도 하자가 있어서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에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되 기업 출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내용이 다른 사유로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투표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가 의결을 잘못한 건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각하를 해서 국회를 보내주면. 이동흡 변호사는 8명이 심리를 진행하는 상황은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들의 결혼 문제가 시간의 압박으로 작용했다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9명을 채우지 않고 탄핵 심판을 밀어붙이면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대리인단은 최순실 씨와 내연 관계에 있던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이 최 씨의 약점을 알아내 언론에 제보한 게 이 사건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 측은 최순실 씨의 잘못을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조선시대 연좌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개인 책임 원리를 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크게 5가지 사유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손소영 기자,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핵심은 결국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겠죠? 네, 양측이 국민 주권주의 위반과 이 권한남용 부분에 변론에 상당 시간을 쓴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국회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국정을 맡겨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최 씨에게 국정 사항이나 인사 외교 문건을 전달해 최 씨가 국정 개입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을 놓고도 이 국회 측은 대통령이 위력을 동원해 기업에 출연하게 하고 최 씨에게 설립과 운영을 맡겨 사익을 추구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국정 운영 기조에 따라 재단을 설립했고 기업들의 출연은 뇌물이 아닌 기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무를 다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도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관저에만 머물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생명권 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관저에서도 직무를 맡다며 세월호 사고를 소추 사유에 넣은 것은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 사장을 해임했다는 의혹 역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특정 언론사 사장의 해임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합병 등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뇌물죄 역시 국회 측은 탄핵 사유로 들었지만 대통령 측은 검찰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지는 않았다며 탄핵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손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종 변론이 이루어진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하루 종일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탄핵 찬반단체들의 기자회견이 번갈아 열렸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과 대치 끝에 해산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허유진 기자입니다. 재판관들을 태운 차량이 속속 헌법재판소에 도착합니다. 재판관들은 최종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이 시각 재판소 밖에선 보수단체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와 기각을 외쳤습니다. 최종 변론 시각인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헌법재판소 주변은 시위대의 함성과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의 호루라기 소리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탄핵 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신속하게 탄핵하라! 신속하게 탄핵하라! 맞은편에선 탄핵 원천 무효를 외치는 탄핵 반대 단체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던 한 남성은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제지됐고 결국 경찰은 이들 단체에 오후 3시 반쯤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진 해산 요청합니다. 신속히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 경찰 8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탄핵 반대 단체 회원들은 헌재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지하철 안국역 부근에서 최종 변론은 무효라며 밤까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이제 내일 끝나게 됩니다. 특검은 안타깝지만 향후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핵심 피의자들을 내일 한꺼번에 재판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내일 끝납니다. 특검팀은 내일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파견 검사들을 남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가 무산된 건 조사 과정에서 녹음 녹화 허용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비공개 대면 조사가 무산되고 나서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돌발 상황 예방을 위해 녹음 녹화를 원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참고인 조사에서 영상 녹화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고 사후에 공정성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특검이 무리한 요구를 해 조사가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마지막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개연호입니다.